이제 그러면 목사직이 면직됐으니까는 다시 복권 절차 밟아야 됩니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감독의 파송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11강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재판법의 뿌리, 원형, 또 변천된 것들을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강의했는데 이거는 이 재판법 해설입니다. 그래서 재판법 조항과 유권에서 판례, 특별히 관련된 실정법을 중심으로 좀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련 실정법이라는 것은 우리 장정 재판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조문에서 중요한 것들, 직접 이렇게 맞닿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건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재판법을 먼저 해설해 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고소고발 기간이 있는데 일반 범죄는 되게 5년이면 5년 이내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요. 그 교회 재산에 관한 거는 과거에 5년이었는데 지금 7년으로 늘었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지금 돼 있어요. 10년. 이거는 아마 사회법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성범죄는 주로 묻히기 쉽고 가능한 한 이게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사람들이 자각이 돼가지고 그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범죄는 미성년 나이에 된 것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기간에. 성년 됐을 때부터. 그 다음에 우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원칙 가운데 심사위원회에서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법 세미나 우리 장정 재판법 세미나 책이 나오면 이런 소조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처음에 나도 이게 몰랐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뭔가. 의회법에 보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어요.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은 한 회기 안에 다시 재론하지 못한다. 부결된 안건을 다시 그 회기 내에는 재론하지 못한다. 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은 이건 재판법에 관한 겁니다. 이게 의회법에 관한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요. 그 판결로서 유무죄가 판단되지 않은 사건. 그러니까 재판까지 나아가서 그게 사실 심리를 마치고 유무죄가 판단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소 기각이 됐다. 공소 기각. 또 공소 기각이 결정됐다. 이렇게 뭔가 이 재판이 유무죄를 다투는 종결된 게 아니고 공소 기각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으로 종결되지 않고 그 중간에서 이게 재판이 종료되는 거. 유무죄를 다투지 못하고 그냥 마감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고소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 또 형법상 검사 이런 사람들이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기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맞는 건데 한번 어떤 범과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재판으로 종결이 안 되면은 다시 끄집어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기소할 수 있고, 다시 심리할 수 있고, 다시 재판할 수 있고. 만약에 누가 무혐의를 했어, 또 기소유예했어. 우리는 감리교는 기소유예라는 게 없어요. 기소유예 없어요. 그냥 기소냐 불기소냐 있지. 검사 흉내낸다고 어느 심사위원장이 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요. 장정을 어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재판법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는 기소유예가 없어. 교회 재판은 단순해요. 죄가 되면 기소하고, 죄가 안 되면 불기소하는 거예요. 기소유예라는 건 이게 참작한다는 거는 기소는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걸 유예를 시키겠다. 검사는 그런 재량권이 있는데 교회 재판은 그게 없어요. 근데 어떤 심사위원장이 기소를 유예한다고 또 잘난 척을 했네. 그건 봐주는 거지, 그게. 그런 죄는요, 다시 고소할 수 있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고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하는데 재판을 종결 안 시키고, 기간이 도화됐다든 등 별 핑계를 내가지고 판결을 안 해. 그리고 공소 기각, 공소 취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요. 그건 다시 고소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들은 다시 고소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다 이거 공소 기각 나온 거 아니냐고. 공소 기각이지 무슨 유죄냐 무죄 다툰 적이 있냐고. 다시 할 수 있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은요. 재판위원회나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적법해야 됩니다. 재판위원회가 7명인데 6명 가지고 재판 시작하면 안 돼. 7명의 정수가 되면은 반드시 7명의 정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은요. 정수가 채워진 다음에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 재판 진행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그런 재판은 다 나중에 뒤집어져요. 무효가 돼요. 실제 그런 판례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심사위원이나 재판위원 되면은 재판법 세미나 교육을 받아요. 오래 받는 게 아니고 몇 시간 받는데 집체. 그 재판법 세미나 교육을 안 받은 경우 있어요. 심사위원, 재판위원들이. 그걸 받는다고 뭐 딱 온전히 완벽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배우라는 겁니다. 재판법 세미나를 수료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심사위원이나 재판위원은요, 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재판에 참여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고 재판위원회 참여했어. 교육을 안 받았는데, 그 판결이 나왔어. 그러면 그 재판은 유효냐, 무효냐,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총회 판례가 어떻게 나올까요? 재판법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재판위원회에 참여해가지고 재판을 마쳤어. 그 사람 포함시켜서. 그 나온 재판은 유효냐, 무효냐? 유효해요. 그게 재판위원회 판례야, 판례. 당시 교육도 안 받고 왜 거기 재판에서, 그거는 별도 사안이고, 일단 참여했잖아.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모든 심리에 참여하고 재판위원으로서의, 그건 교육을 안 받았다 뿐이지 재판위원으로서 이미 임명은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게. 총회에서 이미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재판위원회에 이제 임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육 받는 거는 두 번째 조건이고, 그런 사람이 재판에 참여해서 한 것은 그 재판에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무효가 아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거는, 이거, 심사위원 기피 신청권이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 있냐면요, 피고소고발인. 고소인에게 심사위원 기피권이 있는 게 아니고, 피고소고발인에게만, 그죠, 방어권 차원에서, 내가 지금 고발 당한 사람이야. 고소 당한 사람이야. 근데 심사위원들이 보니까는, 저 사람은 나를 나쁘게 보고, 저 사람은 나의 감정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있으면 난 심사에 불리해.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은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감독이나 감리사나 임명권자에게 저 심사위원을 난 기피합니다. 기피 신청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연애 심사위원인 경우에는 감독이 그 이유를 봐서 그게 뭐 이 사람에게 불리하겠구나. 그럼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그걸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받아줘요. 한 번. 안 받아줄 수 있어요. 당신 감정이지. 그 사람이 당신하고 옛날에 원한이 있다 해서 심사를 당신에게 불리하게 한다는 뭐 객관적인 증거가 없잖아. 그게 예상도 못하는 거고. 안 받아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개 한 번은 받아줘요. 방어권 차원에서. 그래서 피고소 고발인은 심사위원 기피 신청권이 한 번에 주어져요. 그럼 고소인에게도 주어지냐? 고소인에게 그게 없어요. 고소인에게는 1심 심사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고소인은 이의 신청권, 피고소인은 기피 신청권. 이게 다릅니다. 만약에 고소인이 심사위원이 마음에 안 들고 심사위원이 아무래도 피고소인에게 유리하게 할 것 같아. 불기소할 것 같아. 고소인이 저 심사위원 나 기피 신청합니다. 그러면 감독이 어떻게 하겠어? 왜냐면 고소권자에게는 심사위원의 기피 신청권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피고소권만 있는 거예요. 피고소인이. 그게 애매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게 달라 조직권한테. 고소인은 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이 있어요. 다시 심사해달라. 재심사해달라 이렇게. 피해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심사기간을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심사기간은 최장 45일이에요. 30일 동안 하다가 안 되면 15일 연장하는데, 자, 심사기간이 도가 됐어. 45일 만에 마쳐야 되는데 한 50일 됐어. 자, 심사기간이 도가 된 것을 가지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 법적으로 유효냐 무효냐를 다툴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지금. 우리 총회 판례는 어떨까요? 심사기간이 50일 됐어. 45일 만에 마쳐야 되는데, 그 심사 틀렸네. 심사 무효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나? 아니면 인정해야 되나? 심사 규정해보면 기간을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30일 1차, 2차 15일 연장해서 45일. 근데 50일까지 갔어. 총회 판례는 이렇습니다. 심사기간 도과는 훈시 규정도 아니고, 이상해. 말 표현이 그래. 훈시 규정도 아니고, 강제 규정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야? 심사기간이 도과했어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을 자유할 수 없다. 심사기간이 좀 도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심사위원회는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하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소유예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기소하고 싶은데 그래도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 기소유예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정말 무효입니다. 고발 한정주의는 아까 많이 했고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직 감독이 있어요. 감독을 역임한 사람. 전직 감독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왔어. 전직 감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전직 감독에 대한 고소는 이 사건은 연예심사위원회가 맡아야 되나 아니면 총회심사위원회가 맡아야 되나. 전직 감독에 대한 심사는 연예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나 총회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나 이거예요. 본래 감독에 대한 고소고발건이 들어오면 총회심사가 맡아. 한 급이 올라가서 맡아. 근데 전직 감독이야. 연예에서 맡아. 일반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일반 목사가 똑같아요. 그때는요.
아, 내가 전직 감독인데 난 총회에서 심사받아야 되겠어. 안 돼. 면에서. 자, 재판위원이 있다가 한 사람이 빠졌어요. 사정상 이사 가거나 해서 빠졌어요. 이사 가거나 그래서 아니면 뭐 신병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위원회 결혼이 있을지 그 한 사람을 어떤 절차를 따라서 보충하나요? 처음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재판위원 정수가 법적인 정수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 일단 이걸.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 한 사람이 빠져도 재판이 진행되는 건데 처음에는 정수를 가지고 7명이면 7명이 출발해야 돼. 그 중에 변호사가 한 사람이 반드시 껴야 돼. 없이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재판을 시작하다 보니까는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또 빠졌어. 이사 갔어.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보충해요? 연예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이 결의를 통해서 연예실행부를 소집해서 감독이 그 안건을 내야 돼. 연예실행부가. 그래서 실행부에서 결의를 받아서 한 사람을 보충하는 것이 감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린 정직 처벌이 있어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정직 처벌이 있는데, 자, 정직 처벌을 받은 사람이 정직이 끝났어. 그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정직이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랬죠. 담임 목사직에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직이 정지됐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정직이 끝나도 다시 복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복권 절차는 어떻게 왔냐면요. 연회 본회의에서 3분의 1 찬성으로 해벌 복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 근데 여러분, 이 정직은 뭐냐면 정직 2년을 받는데 정직 2년이 끝났어. 그 사람은 벌이 다 끝난 거예요, 벌 받은 사람은 다시 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중처벌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벌이 끝났기 때문에 복권 절차가 필요 없어. 그냥 바로 그냥 아무런 뭐 감독이 뭐 통지가 오든 말든 이거는 2년이 끝났기 때문에 담임 목사 자리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면직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요즘은 많이 법이 다듬어져서 괜찮은데 면직 그러면요 어떻게 저 호남 선교연에서는요 면직 그러면요 목사직 면직까지 얘기했어요. 목사직이 면직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저게요. 그래서 총회 장정 유권 해석에 보면은 이제 그걸 이제 그렇지 않다. 담임 목사직을 면직한 거지 감리교 목사직을 면직한 게 아니다. 차차차차 그게 이제 개념이 잡혔고요. 아직도 그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요 면직 재판위원이요 상대방을 면직 이렇게 판결했거든요. 우리 벌칙에 보면 목사직이 면직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면직은 그냥. 면직은 쉽게 말하면 파송받은 직에서 떠나는 겁니다. 선교사 그러면 선교사가 파송받은 직 아니게. 또 군목 그러면 군목도 마찬가지 파송받은 직이고 부목사가 파송받은 직이고 선교사가 파송받은 직이고 파송받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게 면직이에요. 담임 목사도 파송받은 거 아니야 담임 목사로. 그래서 잠시 물러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냥 면직은 면직이야. 그러면 면직이 받고 면직이 시행되는 순간에 이미 처벌이 종료된 거예요, 그건요. 왜? 쫓겨났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런 사람을 처벌이 종료됐기 때문에 다시 복권 절차가 필요 없어요. 다시 파송을 받으면 돼, 감독의 파송을. 다른 교회로, 다른 나라 선교사로, 다른 특별 파송직으로 감독이 파송하면 전에 있던 면직은 그냥 그걸 끝나고 좀 고통스러웠지만 새로운 직을 파송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연애 총무는요, 면직 그러면 목사직이 면직됐으니까는 다시 복권 절차 밟아야 됩니다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감독의 파송을 받으면 됩니다. 감독의 파송권이요,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게. 재판으로 처벌해줘요. 감독이 복권시키면 돼, 또 이게. 복권의 그 개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정직이 2년 동안 정직인데 1년쯤 지나서 연회에서 복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1년은 벌칙 기간이 사라지는 게 그게 복권이야. 이게 교회 재판의 특징인데 우리도 대통령이 사면 복권 이게 있잖아요. 사면 복권. 아무리 형량이 있어도 그 조건에 맞으면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어요. 복권할 수 있어요. 또 가지평도 할 수 있고요. 가석방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법과 행정이 이렇게 있는데 법이 아무리 해도 행정권은 행정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감리교도 마찬가지. 2년 정직인데 이 사람이 6개월 정직하다가 연회가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진정으로 유초. 그러면 감독이 지방에 추천을 받던가 누구 추천받아서 그럼 이 사람 복권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회 자격심사위원을 소집해서 복권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요. 그럼 연회 자격심사위원들이 본인 불러다가 고생 많았다. 지금 심정이 어떠냐? 정말 잘못했고 내가 정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회 자격심사위원회가 결의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려 그걸. 3분의 2 찬성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복권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1년 6개월 동안 정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감리교 재판은 재판대로 되고 또 행정권을 가진 감독이 실제 그런 경우가 많아 실제 그러면 총회 재판에서 분명히 이 사람에게 면직을 했는데
연애가 돌아왔어. 그 감독이 다시 파송해. 또 다른 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직을 받았는데 복권 결의를 해.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참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벌은 벌대로 하되 또 관용이나 관용은 또 베풀 수 있는 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